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빛나는 여정에 함께할 맥스킴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4일 쿠바와 대한민국이 국교를 수립한 후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정은 늘 행복하고 유익하길 바라며 함께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준비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주엔 쿠바 대표부와 대한민국 대표부가 뉴욕에서 외교 공식 행사를 거쳐 국교를 수립한 사건입니다. 한국과 쿠바 관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6년 만에 대사급 외교 관계로 승격되었으며 이로써 쿠바가 대한민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쿠바는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미국 뉴욕에서 주엔 대표부 간 외교 행사를 통해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쿠바는 대한민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되었으며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았습니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의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우리 글로벌 외교 영토를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과 쿠바 수교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우리 기업의 쿠바 진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연간 약 1만 4천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쿠바를 방문하고 있으며 1921년 일제 강점기에 한인 후손 1,100여 명이 쿠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국 교역 규모는 수출 1400만 불, 수입 700만 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국은 문화, 인적 교류, 개발 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특히 최근에 활발한 문화 교류가 양 국민 간 우호 인식의 확산에 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지에서는 약 1만 명 규모의 한류 팬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쿠바에서는 2022년 7월에는 서울에서 쿠바 영화제가 개최되었고 2023년 12월에는 아바나에서 한국 영화의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 공간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교 후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한민국과 쿠바의 수교로 한국인의 쿠바 여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쿠바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외교부의 영사 서비스를 받으려면 멕시코까지 가야 했고 이로 인해 관광객과 교민들에게 행정적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수교국 관광에 대한 위험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수교로 상주 공관이 설치가 추진되면서 아바나에 주 쿠바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되면 대한민국 국민도 쿠바에서 양질의 영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쿠바 여행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관광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한 쿠바 대사관이 설치된다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쿠바 국민이 주일 쿠바 대사관에 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자국 영사 업무를 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울과 아바나에 상호 대사관이 설치된다면 양국 국민이 인접 국가에 갈 필요 없이 자국에 주재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양국 국민 간 교류의 기회가 더욱 확대됩니다. 다만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인해 쿠바에 입국한 경우 평생 미국 무비자 입국이 맡길 수 있는 리스크가 남아있어 향후 쿠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주한 쿠바 대사관이 개소하게 된다면 북한이 평양 주재 쿠바 대사관과 함께 한반도의 두 곳의 쿠바 외교 공간이 주재하게 됩니다. 현재 남북에 동시에 외교 공간을 운영 중인 나라는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이 있습니다. 현재 쿠바나 항공이 대한민국으로의 직항 항공편을 운영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대한민국 취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쿠바나 항공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서방권 신형 항공기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제 구형 여객기로는 15시간 거리의 대한민국으로서의 취항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행 인바운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쿠바의 경제적 상황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 대한민국행 인바운드 수요가 높지 않습니다. 쿠바는 미국의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 재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방문을 방문하는 경우 ESTA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같은 대한민국의 국적 항공사도 항속거리 문제로 중남미행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24년 현재 양국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됩니다. 수교 후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한민국의 자국 외교 관계를 결정할 주권이 있다며 쿠바의 수교 사실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쿠바 간 수교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지 않고 존중의 입장만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 미국과 쿠바 간의 관계에 대한 예의주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과 쿠바 간의 수교를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수교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대한민국과 쿠바 간의 수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로이터 통신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오랜 친구 관계였던 쿠바와 수교를 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쿠바에 주재한 한국 교민들은 때 아닌 만우절 농담인 줄 알았다며 깜짝 수교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수교가 쿠바 항인들이 오랜 소망이었으며 양국이 극적으로 수교한 것을 적극 환영하고 양국 간의 발전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광복회는 논평을 통해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동시에 쿠바 내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반미 사회주의 연대의 중심축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며 쿠바와의 수교를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쿠바 여행을 희망하는 네티즌들과 예비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이번 수교로 쿠바 여행의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수교 상태에서도 매년 2만여 명의 한국인이 쿠바를 방문하는 등 쿠바 여행에 대한 인기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쿠바 수교 소식을 주목하고 쿠바 연계 여행 패키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쿠바 방문 후 미국 입국 시 ESTA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남아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의 협력 의지를 내보냈으나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수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김여정이 북일 정상회담에서 남북 일본인 문제를 회담 안건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일본 입장에서는 회담의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수교 후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쿠바 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미국이 지정한 적성국가인 북한, 이란, 시리아 등에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ESTA 신청이 불가능해지고 이후 미국 입국을 원할 경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쿠바를 방문하는 경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쿠바 방문자에 대한 미국 무입자 입국 불가 조치는 해당 개인이 생존하는 동안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전에도 쿠바와의 수교를 시도했었으며 냉전 종료 이후에도 미수교 상태에서 양국 간 민간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매년 1만여 명 이상의 한국인이 쿠바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쿠바에 무역사무소를 운영하며 교민들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쿠바 국민들 사이에서 K-팝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류 관계는 쿠바와 대한민국이 수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쿠바 정부가 대한민국과의 수교를 이익으로 여길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간 수교를 위한 필요한 제반 조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형제국으로서의 의리라는 명분적인 이유로 대한민국과의 수교가 방해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쿠바 정부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과의 연대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2016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8년 만에 쿠바를 방문하는 등 미국과 쿠바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대한민국 정부도 외교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형제국비와 대한민국과의 수교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쿠바와의 수교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중점에 두어져 있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쿠바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과 쿠바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쿠바 수교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쿠바 수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6년 만에 양국 간의 수교가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대한민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용화는 북한이 대한민국과 쿠바의 외교 관례 수립에 대해 소극적으로 비판할 가능성은 있지만 강력한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강한 항의를 내거했다가 상대가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일 경우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에서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교 후 들떠있는 쿠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수교 후 우리도 삼성에서 일할 수 있나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일 현지 시간 쿠바 아바나 한글 학교에서 리제트 곤잘레스 씨가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수교라니 뉴스를 보고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사는 리제트 곤잘레스 씨는 14일 한국과 쿠바가 수교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쿠바 TV에서 본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11년 만에 두 나라가 친구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바의 한글 학교 교사인 곤잘레스 씨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글 학교 학생들도 이제 우리도 한국에 갈 수 있는 거냐며 다 같이 기뻐했다며 학교에 한국어 선생님이 더 늘어나고 우리 학생들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컬처에 빠진 쿠바입니다. 곤잘레스 씨가 교사로 근무하는 한글 학교는 2022년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습니다. 쿠바는 우리 교민 약 30여 명이 살고 있지만 아바나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120여 명이 넘습니다. 쿠바에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교민보다 현지인이 더 많은 셈입니다. 쿠바의 한글 학교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0살이지만 한인 후손인 85세 할머니도 한글을 배우기에 열심입니다. 이들은 한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맺기 이전부터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빠져 한글 학교를 찾았다고 합니다. 곤잘레스 씨도 아바나 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배운 뒤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빠져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쿠바는 살사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음악과 춤으로 유명하지만
곤잘레스 씨는 요즘 쿠바 1020 세대는 K-팝 댄스를 더 잘 추고 좋아한다며 웃었습니다. 장호현 한글학교 교장은 기자에게 쿠바의 한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60 내지 70명에서 현재 반으로 줄었지만 쿠바의 한국 문화 사랑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면 중남미 K컬처 팬들이 스페인어 자막을 입혀 쿠바를 비롯한 중남미로 빠르게 확산된다는 게 정 교장의 설명입니다. 경제난 속 한국 기업이 오나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최근에 역대급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쿠바는 2021년에 달러와 쿠바 페소 비율을 1:25로 하는 화폐 개혁을 시행했지만 현재 비공식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당 300페소까지 치솟는 등 극심한 화폐 가치 하락과 이에 따른 수입 물가 폭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수입 물가가 1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40 내지 50% 정도이지만 비공식 외환 시장을 포함한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2021년에 이례적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장은 의사 월급이 한때 150달러까지 올랐지만 최근에는 20 내지 30달러로 하락하여 현재 경제난이 매우 심각하다며 18년간 쿠바에 살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쿠바 수교로 인해 양국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난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특히 쿠바에 한국 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정 교장은 제자들이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꿈을 키우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곤잘레스 씨도 우리도 언젠가는 삼성에서 일할 수 있겠다. 한국에 가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국가 중 쿠바와의 단독 수교가 성사되어 상당한 외교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쿠바는 1960년 공산주의로 정권이 전복된 이후 계속해서 친북 행보를 보여왔으며 쿠바의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적도 흔치 않았습니다. 해외 공관들을 철수시키며 외교적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와중에도 수교가 성사되기 직전까지는 쿠바에 김정은이 직접 쿠바 혁명 65주년 축전을 보내며 형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교로 남한이 아닌 북한과 단독으로 수교를 맺은 국가는 이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두 국밖에 남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에서 승인한 국가 중에선 시리아와 코소보가 유일합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한소 수교와 한중 수교에 이어 북한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주적으로 칭송한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쿠바가 손을 잡은 사실만으로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게 뼈아픈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불가피합니다. 이미 축소되고 있는 북한과 외교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교가 북한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은 쿠바와의 수교로 외교 및 안보적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교는 경제적, 문화적 이익뿐만 아니라 쿠바를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으로 끌어들여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더 심화시키고 대북 압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바 정부는 경제력이 최하위인 북한과의 떡수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과의 수교로 인해 대한민국과의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되며 북한이 전통적인 오방옥이었던 쿠바와의 수교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쿠바는 남한과 수교하더라도 북한과의 국교를 단절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쿠바에 대한 배신감과 반발을 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과 쿠바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쿠바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달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어 북한과의 우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스김이 제작한 영상을 즐겨주시고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48년생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동력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빨간색의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더 많은 소식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